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강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 제1강 이미지 메이킹 2회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미지 메이킹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그리고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이 부각이 되었는지 배경, 그리고 과정, 전략 등 이미지 메이킹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우리 앞으로의 계속된 수업, 이미지 메이킹의 전체적인 강의에서 바로 저번 시간 1강에서 배운 이미지 메이킹의 이해가 아주 기본적인 것, 그 기본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하니까요. 이미지 메이킹의 이해 꼭 개념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2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강은 바로 첫인상과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첫인상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첫인상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을 만나죠. 네, 또는 남편을 만나는 분도 부인을 만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눈을 뜨자마자 또 사람을 만나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어도 지하철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나쳐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혹은 내가 호감형이던 비호감이던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순간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도 이미지를 상호 전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인상이 그 순간의 잠깐의 만남, 첫인상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 자체로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첫인상 아주 중요한데요. 첫인상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실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에 관련된 실험들인데요. 여러분, 누가 더 유능해 보이시나요? 왼쪽? 오른쪽? 네,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팀에서 정치인의 첫인상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왼쪽 분이 조금 더 유능해 보이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왼쪽 분이 더 유능하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단 1초 동안 이렇게 두 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유능해 보이는가 뽑으라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상원의원 당선자의 70% 그리고 하원의원 당선자 68%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인상, 그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다. 정치에서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이 두 여자분은 실제로 미국에서 같은 죄를 지은 피해자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요. 네, 왼쪽에 조금 더 매력적인 여성분은 같은 죄를 지었지만 단 2년간 보호감찰을 받았고요. 오른쪽 분은 조금 덜 매력적인 외모 때문에 무려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방금 그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모의법정에서 이 배심원들이 왼쪽에 허름한 차림을 한 이 여자분에게는 평균 8.9년의 징역을 주었고요. 오른쪽에 이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외모의 이 여성분에게는 평균 5.1년의 형벌을 내렸는데요. 여러분, 이 두 분은 같은 여성분입니다. 네, 이렇게 외모 혹은 복장, 겉 옷차림에 따라 같은 죄여도 다른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정말 첫인상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또 다른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호텔 로비에 유리문에 동시에 들어갈 때 이런 노숙자 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82%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5%는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 노숙자 차림 어디 호텔에 오는 거야? 이러면서. 하지만 깔끔한 이 신사정장을 한 사람과 동시에 호텔 로비에 유리문에 들어갈 때 마주쳤을 때는요. 94%가 먼저 들어가세요 하고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모 복장 그리고 첫인상 정말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쵸? 네, 첫인상과 이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미국의 사회학자 맥인슨의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무려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80%를 차지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시각적 이미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13%가 청각적 이미지, 7%가 말의 내용인데요. 이 시각적 이미지에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자세, 그리고 태도, 제스처, 그리고 패션 스타일, 얼마나 위생 상태가 깔끔하고 청결한가 등등 이 눈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는 안녕하세요 할 때 그 목소리 혹은 다른 말투나 뭐 사투리를 쓰는지 혹은 톤이 어조가 낮은지 목소리가 우울한지 등등 이런 청각적 이미지는 단 14%,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첫인상에는 이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첫인상에 관련된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각적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죠. 제 친구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할 일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남편을 어디에서 만났냐면요. 결혼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결혼식장 갈 때 다들 엄청 예쁘게 하고 가죠. 친구가 결혼하니까 친구의 나도, 신부의 친구인 나도 예쁘게 하고 가는데요. 그 친구도 그날따라 아주 예쁘게 신경을 쓰고 공을 들여서 메이크업도 받고 옷도 아주 화사하게 입고 갔단 말이죠. 근데 밥을 먹을 때 우연하게 그 테이블에, 원형 테이블에 남편 되시는 분과 마주하고 앉았던 겁니다.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을 보고 되게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제 친구를 보고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혼식장에 올 때는 누구나 멋지게 하고 또 예쁘게 하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국에 다음 달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친구가 종종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정말 피 터지게 싸울 때 그래도 그때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던 그 너무너무 좋았던 첫인상 때문에 참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시각적 이미지,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네, 잡코리아에서도요,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가 설문을 했습니다. 네, 2014년 자료인데요. 중복 응답이 가능하고요.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동료를 볼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거의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표정을 본다 얘기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외모와 옷차림, 그 외적인, 시각적인 그 비주얼이 가장 높은 곳에 상위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 외모, 옷차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주 짧은 순간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느 얼굴이 더 호감인지 맞춰보세요. 집중하세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셨나요? 네, 정답은 A입니다. A는 웃는 얼굴, B는 화내는 얼굴이었는데 다들 거의 99%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람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1초 만에 우리는 이미지를 만드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다트머스대의 심리 뇌과학자 폴 웰른의 연구에 따르면요. 뇌의 편도체는 몇 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신뢰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몇 초일까요? 맞춰보세요. 1초? 여기 1초 써 있으니까 과연 1초일까요? 뭐 첫인상 3초의 법칙, 첫인상 7초의 법칙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3초일까요? 7초일까요? 정답은 단 0.017초입니다. 1초보다 빠른, 0.1초보다 빠른 0.017초 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 여부를 아주 빠르게 본능적으로 딱 눈치를 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첫인상은 그야말로 딱 한 번, 처음 본 순간 딱 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의 특징, 단 한 번뿐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의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런 첫인상은 0.017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판단될 수 있지만 이 첫인상이 나쁘게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좋은 첫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60번 이상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나의 좋은 인상을 어필을 해야지 인상이 바뀔 수가 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0.1초 잘못 관리했다가는 60번 이상을 만나야 한다는 것, 첫인상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수업이 늦게 끝나서 늦어버린 겁니다. 제가 너무 약속을 타이트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에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화장도 하나도 못하고 외모가 너무 엉망이어서 지하철에서 아주 급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사람들 종종 보시죠? 좀 보기 좋진 않죠? 네, 근데 그 행동을 제가 했던 겁니다. 지하철에서 아주 급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남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보던지 말던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 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계속해서 저를 주시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그분이랑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거 처음 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뻔뻔하게 제가 막 째려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웬걸,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절 쳐다봤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남자분이 그날 저의 중요한 모임에, 그 중요한 약속의 주인공, 저의 소개팅남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자리에서 제가 조신한 척, 예쁜 척, 원래 되게 얌전한 척 해봤자 소용이 있을까요? 그 남자분의 머릿속에는 지하철에서 봤던 저의 그 모습, 지하철에서 급하게 화장을 하고 있던 그 비매너적인 모습, 그 모습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겠죠. 네. 소개팅이 실패로 끝난 건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 모습 진짜 별로였어. 라고 얘기를 했던 말이죠. 예, 이미지를 만드는 단 1초의 기적. 이 첫인상, 1초 만에 판가름 나지만 바꾸기 위해서 60번 이상의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첫인상 관리하시기 위해 우리 열심히 또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네, 첫인상이 왜 중요한지 계속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그 첫인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에서도 첫인상, 그 용모, 외모, 태도, 복장, 그 첫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에 딱 봤는데 그 사람 옷에 막 김치 국물, 막 밥 먹은 그런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되게 칠칠 맞은 사람이구나. 우리 딱 보자마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개성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개성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우리는 딱 보자마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첫인상을 통해서 아주 짧은 순간에 판가름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경제적 상황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되게 비싸 보이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허름한 차림을 하고 있느냐 혹은 아주 중요한 격식 있는 자리에 격식을 차리지 못한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 등등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까지 판가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교육 수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적 상황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사람이 결혼식에 가는 차림이다. 혹은 문상을 가는 차림이다. 그 사람의 상황 또한 알 수가 있고요. 또 첫인상을 통해서 외모, 복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의사구나. 딱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나 습관, 개성, 가치관 또는 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
사회적 상황, 사회적 지위, 이 많은 것들이 첫인상을 통해서 단 0.1초 만에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첫인상의 중요성 마음에 새겨두고 첫인상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첫인상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첫인상의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두 효과인데요. 여러분, A와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소개팅 하시겠습니까? A와 B. 저는 A랑 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A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도 A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A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B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집도 아주 셉니다.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근면하고 그리고 똑똑합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A와 B는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A의 어떤 성격적 특성, 똑똑하다를 먼저 보여주었느냐, 먼저 알려주었느냐, 혹은 그 사람의 질투심이 많냐, 이런 부정적인 특성을 먼저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이 A와 B는 같은 사람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죠. 바로 이것이 초두 효과인데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처음 제시된 정보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나중에 제시되는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바로 이런 효과인데요. 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그 정보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그의 처리 지침이 된다는 것. 이런 또 맥락 효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초두 효과, 맥락 효과,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후광이 확 비치는 게 보이시나요? 네, 후광 효과는 처음에 들어온 그 좋은 특성 때문에 다른 나머지 특성도 다 좋아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성분이 상당히 멋지고 젠틀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사람은 왠지 직업도 좋을 것 같아. 저 사람 학벌도 되게 좋을 것 같다. 가정 집안 환경도 좋을 것 같고, 저 사람 왠지 되게 비싼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끌고 다닐 것 같다. 라는 그런 그 인상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정보도 다 좋게, 나머지 다른 특성도 다 좋게 보인다는 것이 바로 후광 효과인데요. 이와 반대되는 효과는 바로 악마 효과입니다. 대빌 효과. 한 번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나머지도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한 번 나쁘게 저 여자 되게 칠칠 맞아 보이면 다른 것도 다 나빠 보이고 왠지 못생겨 보이고 왠지 좀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 나머지도 다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악마 효과. 네, 후광 효과와 악마 효과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복사 효과와 대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못생긴 친구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할까요? 제가 소개팅을 나갈 때 못생긴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내가 퀸카처럼 보일까요? 네, 커니스와 휠러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복사 효과와 대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친구와 함께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일 때는 긍정적인 복사 효과를 일으켜서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복사 효과는 매력적인 신체적 이미지가 매력적인 사람과 있을 때 나도 더욱더 매력적으로 호감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얘기합니다. 친구와 같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매력적이면 나까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매력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과 오늘 낯선 관계예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과 나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력적이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나는 비교가 돼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비 효과인데요. 신체적 이미지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과 있을 때
비교가 되어 반대로 나는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효과를 바로 대비 효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보면요. 친구가 매력이 없는 친구예요. 네, 매력 없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복사 효과가 일어나서 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매력 없는 인물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 모르는 사람일 때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친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쁜 친구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요. 못생긴 사람은 나와 모르는 사람일 때 그럴 때 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첫인상이 뭔지, 첫인상이 어떻게 중요한지 다양한 사례와 또 예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첫인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시죠? 첫인상은 몇 초 만에 판가름이 날 수 있다? 호감으로? 네, 단 0.017초 만에 호감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첫인상 관리를 잘해야 한다. 네, 첫인상 관리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행동까지도 통제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그 첫 인상, 그 첫 만남, 그 첫 순간에 자신의 행동까지도 좀 더 조신하게, 좀 더 예쁘게 외모나 행동,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과정, 바로 이것이 첫인상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매력적인 첫인상을 만드는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미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예쁜 사람이어도 예쁜 사람이 인상 쓰고 있는 것과 조금 덜 예쁘지만 덜 예쁜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 누가 더 예뻐 보일까요? 네, 더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예뻐 보인다는 사실 정말 미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미소, 두 번째는 세련된 옷차림. 네, TPO에 맞는 옷차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때의 상황, 경우, 때에 맞는 옷차림, 그에 맞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는 것.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부드러운 미소와 세련된 옷차림. 네. 마지막으로 첫인상 관리 다른 요소들 또 어떤 것이 첫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마무리하고 이번 강의 종료해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 표정 관리를 잘할 것. 네, 미소 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패션 감각을 기를 것. TPO, 자신의 때와 장소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세련된 옷차림을 연출할 줄 아는 것, 이런 패션적인 요소. 세 번째는 매너 좋은 사람이 될 것. 그 자리에서 항상 매너 좋은 사람, 그 첫 순간이 언제가 될 줄 모르죠. 저처럼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이런 거 하지 말 것. 네. 네 번째는 보이스, 목소리를 단련시킬 것. 외모가 아주 멋진 사람이 있는데요. 인사를 딱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다르죠. 네,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는 이 목소리 단련시키는 거, 보이스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커뮤니케이션, 대화 능력을 기를 것. 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좀 더 사근사근하고 사교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첫인상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바디랭귀지, 몸으로 말할 것. 여러분, 여러 명의 친구가 함께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친구와 하하하 같이 막 박수 리액션을 하면서 같이 웃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누가 더 호감으로 보이나요? 당연히 막 리액션을 해주는 친구. 이 친구가 나한테 호감이 있나? 내 얘기가 재밌나? 막 생각이 들죠. 바디랭귀지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요새 리액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항상 리액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첫인상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 카메라를 즐길 것.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즐길 줄도 아는 것이 계속해서 자신의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누군가의 앞에 설 수 있는 첫인상을 관리하는 것. 앞으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페이스,
패션, 매너, 보이스, 커뮤니케이션, 바디랭귀지, 스타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네, 이번 첫인상과 이미지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